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코스피가 결국에 2000포인트를 깨트렸습니다.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책이라고 하면은 추경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대치가 낮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그 내용 본론에서 마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수가 그리고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경 세 가지로 나눠지죠.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공매도 금지인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사실 공매도 금지, 이게 제일 급박한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돼야지 지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전세를 보일 텐데, 이거 참 엿먹으라는 건지 죽어도 실시를 안 해주네요. 이러니 곡소리가 나죠. 지수는 벌써 심리선을 깨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이제 무역전쟁, 그리고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요거 터졌을 때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요 자리가 요 자리다? 아니면은 요 B 자리가 현재 자리다? 둘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이거 좀 심각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한 번 더 충격이 발생될 수 있다. 요 첫 음봉날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과 미수를 써가지고 달라붙죠. 그러면은 3일 내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진입해야 그 사람들이 강제청산을 안 당할 텐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저점을 깨니까 강제청산이 진행이 됐겠죠. A포인트에서 그렇게 진입한 사람들은 오늘 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출현됐을 때 여기서 이게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용과 미수를 써가지고 들어갔을 거였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죽는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힘든 거죠. 사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서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실시를 했어야 돼요. 선조치 후보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파락 출발하는 날 이때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럼 이거 두 가지죠. 방목이거나, 이게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방목 형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치 또는 이용해 먹는 그런 구도가 예상이 되죠. 방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권한을 개인 투자들한테도 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당하게끔 갖춰놓은 구조는 사실 방목이 아니죠. 방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호구를 가다 놓는 거. 이게 우리입니다. 많은 투자들이 있지만 시장에 매매 방법 중에서 풋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풋 혹은 숏 배팅, 하방 배팅이라고 하죠.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계속 성행하죠. 이제 와서 실시하면 뭐 하겠냐고요. 이미 시장 빨아들일 대로 다 빠졌는데, 공매도 숏커버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등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가 요겁니다. 공매도 줄고 선물 매수 늘리고. 공매도가 줄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하죠. 실제로 공매도가 진행되는 물량이 적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 자리를 잡아가는,
요거. 여기서부터 이미 공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환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갚는다라는 뜻이죠. 와, 그러면은 최소 지수만 따져보더라도 10%예요. 2200포인트에서 공매도를 쳤으면은 2000포인트에 샀을 때 딱 10%죠. 2000포인트에 사서 2200에 파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오늘이 환매수 1일차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2일차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현재 계속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고,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A포인트죠.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 지수 그만 하락하라고 이제 안심시킬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 엿먹이라는 듯이 물 먹이려는 목적인지 한 번 더 깨트리죠. 어떤 것으로? 똑같은 이유. 세계 경제 침체. 분명히 트럼프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 연준도 그랬죠. 이번 이슈가 문제인 것은 맞으나 아니면은 문제인 것은 맞으나 장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는 이쪽 증시도 해지로 해서 많이 헤쳐먹었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 금리 인하 발표가 이제 없자 금리 동결로 가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안정세를 띠게 되고 그러면서 금시세가 조금씩 하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금 관련주, 엘컴텍 같은 거 시세가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고가를 뚫지를 못하고서 언제 내려갈지 이제 노심초사한 자리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예상되는 추경 효과는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공매도 금지인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죠. 황금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볼 부분도 없고 이번에 발표한 추경 이것도 이제 막 안건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나와봤자 3월 중순입니다. 총선 전에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검토가 이제 6월 달에 진행이 됐고요. 5월 달부터 이제 확산이 시작됐고 6월 달에 첫 사망자가 나왔었고 첫 사망자 나오는 타이밍에 추경을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 그리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요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먼저 보기 전에 추경은 여기서 7월 달에서 실시가 됩니다. 6월 초에 검토, 7월 초에 바로 실시. 그때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15년도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감염 시작, 확산, 사망자, 그리고 여기가 추경. 근데 추경 실시 효과로 인해서 기대 효과로 인해서 상승은 했었는데 V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추경은 실시했는데 왜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졌을까?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라고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있었어요. 사드 배치. 안 그래도 6월달 내내 계속해서 미국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 일었었는데 결국에는 확정이 나면서 배치가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 요 날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났고요. 여기 A포인트에서 거의 확정됐다라는 찌라시성 예고가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메르스가 증시 하락으로 반영된 거는 요만큼입니다. 21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여기 있죠? 그리고
A 포인트만 메르스, 그리고 B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사드 부복. 이겁니다, 이거. 현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이 바로 나와줄 것인데 이 다음에 또 다른 악재가 출현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진짜 끔찍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재선까지 가겠죠. 미국이 오늘 새벽에 하락한 이유는 뭐 트럼프가 말린 것에 물먹이려는 태도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 침체로 진행이 되면은 트럼프 재선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려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뉴스를 볼까요? 이거죠.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나온 거. 코로나 이슈가 계속 확장돼서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서도 일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부분이 심리로 반영되면서 유권자들한테로 반영되면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죠. 이것이 증시의 하락 가능성을 키웠다라는 거. 뭐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코로나 사태를 정치로 이용하는 거. 미국 민주당. 이러니까 현 정권을 뒤집으려는 야당의 정치적 이용 공세가 증시를 하락으로 이끈 겁니다. 그러면은 또 트럼프가 대노하겠죠.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한번 또 민주당을 찍어 누르려는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것까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미증시의 해결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미증시의 반등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월요일의 하락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위치가 A 포인트가 아니라 A 포인트가 맞죠. A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B 포인트가 월요일 날 출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슈는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르스 아니죠. 신종 코로나가 잠복기가 2주라고 합니다. 사태를 확장시킨 거는 이제 31호 확진자였죠. 31호 확진자의 행적을 보시게 되면은 2월 6일부터 2월 첫째 주부터 2월 셋째 주가 잠복 기간입니다. 2월 16일 또는 2월 17일에 확진 판정이 나게 되면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거고 이 사람의 잠복 기간을 따져보면 돼요. 이날 확진 판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 2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잠복기 여기가 확진이고 요 첫째 주 아니죠 둘째 주죠. 2월 3일에서 2월 9일 사이에 누군가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방금 표에서도 보셨듯이 16일에도 예배를 참여하고 9일에도 예배를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2일에도 예배를 참여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던 기간인 거예요. 본인이 감염된 거는 여기, 그리고 언제부터 감염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전파 기간. 이 기간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2월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잠복 기간이었고요. 31호에 의해서 2차 감염된 사람들은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3월 첫 주가 되면은 31호에 의한 2차 감염자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최소 1회당 3,000명씩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여기서 3,000명, 여기서 3,000명, 여기서 3,000명? 그러면 확진자가 10,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주일에 거의 1,000명씩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가니까 10,000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미 31호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 경로가 잡혔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고, 사태 악화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공장 재가동에 문제만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걸림돌만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경기는 정상화가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신천지로 인해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니까 이게 미국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이걸로 인해서 떨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 독감, 심한 독감과 똑같은 거고, 독감 중에서도 이제 폐렴까지 갈 수 있는 무지막지하게 좀 악성인 독감인 건데, 백신이 없다 보니까, 완치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키워지는 거고, 완치제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잡힙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주가 반응도 나오고, 주가 반응이라고 하면은 백신 개발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지수는 이미 하락한 상태로 있다가 원인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증시는 정상화, 그리고 관련주는 하락세로 전환. 이게 백신이 초기에는 물량이 적을 때 비쌀지 몰라도 보급화가 되면은, 복제약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값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거 제조해서 파는 그 노고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을 꺼려 할 거란 말이죠. 단가는 점점 더 낮춰지고 매출로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슈가 터졌을 초반에만 시세가 나오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결국에는 초반 반짝,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주가 상승이 없이, 주가 반등이 없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거. 이게 한국의 제약바이오 현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소문에 따르면은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 팩트 체크가 안 되는데, 정부가 마스크 생산 시설에, 마스크 생산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옆에서 관리 감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가 올려쳐서 좀 불법적으로 차익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때려버린다라고 하고, 그리고 찍어내는 물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정부가 매입하는. 마스크 생산업체는 많고 경쟁자는 많은데 상장사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느냐?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재 매출은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는 거고, 이게 현재 이슈가 미세먼지까지 덮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마스크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마스크 품절 사태, 품귀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마스크 업체들, 마스크 상장사들의 실적이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아시잖아요. 마스크 관련주가 실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스크와 연관만 지어져 있으면, 마스크에 들어가는 고무줄만 생산해도 거의 관련주로 해서 오르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실적 성장세보다는 테마로서 엮이는 거품, 거품만 끼는 것이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얘는 실적이 없는 애구나, 껍데기만 화려했구나 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량 이탈이 진행되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진짜로 거품이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되는 회사는 장기화로 이어지겠지만, 장기 추세로 이어지겠지만 그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저점을 인식하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31호 환자에 의해서 2차 감염된 사람들이 분명히 신천지 교도 활동을 통해서 3차 감염으로 연결시킬 거란 말이죠. 요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요거를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두 손 걷고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거고, 사건 타개에 나섰으니 시장 이슈도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31호 환자에 의해서 31호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된 2차 감염자들은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다 증상이 나타나면서 확진 판정될 것이고, 그리고 사태는 정점에 이른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가 2차 감염자들의 확인이 진행되면서 통계치로 잡히게 되면서 이슈가 정점에 찍힐 건데, 만약에 여기서 3차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진짜 10,000명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또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타이밍이 마스크 관련주나 또는 기타 우한폐렴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 탈출 타이밍이 되겠다. 이거를 시장으로 해서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진행되다가 하락하는 요 A 파트, 여기서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코로나 관련주.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이 진행되느냐? 요 지수 반등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보던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수급이 이탈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기간이 출현되면서 요 타이밍과 거의 흡사한 타이밍? 거의 동일한 시점에 출현되게 되면서 지수 하락과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돌아갈 겁니다. 지수 하락이 먼저일 것인지, 차익 실현에 의한 지수 하락,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 먼저 출현될 것인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지켜봅시다. 어쩌겠어요. 이제 지나온 거고 버틸 만큼 잘 버텼으니까 반등을 지켜봐야겠죠. 사실 오늘 하락도 좀 의외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강경하게 말해서 좀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그걸 또 미국 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용해 먹네요. 뭐 원래 미국은 그래요. 한국보다 땅덩어리만 넓었지 이제 자본주의에 쩌든 그런 사회죠. 거기는 의료보험도 민영화로 바꿔가지고 돈 먹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료보험 가입할 돈도 없고 의료비용 감당할 그 수준도 못 돼서 감당도 힘들어가지고 독감 하나 걸리면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왜? 백신 하나 맞으려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니까. 진료 받는데 몇십만 원. 백신 값 몇십만 원. 합쳐서 몇백만 원. 한 달 월급 그냥 날아가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꾹 참아서 몸이 이겨내주면은 아, 나는 살았구나 하는 거고, 몸이 못 견뎌주면은 꼴까닥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사망자 수랑 거의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겨울 독감 그 사망자 수랑 맞먹을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한국은 세 발의 피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떠니까, 공포심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걱정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미 하락한 게 2300포인트 안 되는 언저리 수준에서 2000포인트까지 깼습니다. 마이너스 10% 수준의 하락이 나왔고요. 지수가, 양대 지수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종목 체감으로는 하한가 한 방씩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하락이 이미 크게 진행됐고요. 하락을 10이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현될 만한, 다음 주 초반에 출현될 만한 추가 하락이 1에서 3 정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출현될 반등은 1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더 하락할 거 무서워서 툼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도 견디고서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자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반등까지 기다리는 거. 반등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나오니까요. 최소 2100포인트까지는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다려볼 만한 거 아닌가요? 힘 좀 내주시고요. 식사 꼭 챙기시고, 작년 일본 화이트리스트 규제 때만큼이나 좀 당황스러운 장세인데, 갑작스럽게 터지는 트럼프의 도발,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시장 하락, 그만큼 쇼크가 큰데요. 겪으셨잖아요. 2019년도에 벌써 몇 번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구간에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난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고 하면은 신용 미수는 최대한 자제해 두셨다가 써주시고, 종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차 반등과 2차 반등으로 진행이 될 건데, 여기가 1차. 조금 더 여유 있게 볼게요. 1차 반등 나오고, 그리고 단발적인 피로감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2차 반등이 진행되는 건데, 1차 반등 이후에 2차 반등으로 넘어갈 때에는 진짜 오를 종목들이 대다수 먼저 오르게 되고, 지수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는 안 올라오던 종목들, 반등이 좀 약했던 종목들도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후발주가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발주가 순환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일 가능성 있다라는 걸로 가능성을 봐주시면 되겠고,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잠깐이나마 걱정 덜어두고 일요일 저녁에 아니면은 월요일 새벽에 장 열리기 전에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하시죠. 2월 마지막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월달 벚꽃 장세 맞이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마인드 관리 해놓고서 뒤숭숭해진 마음 추스리고서 3월 증시 맞이하도록 합시다. 현재 영상으로 설명해드린 시황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무료로 공개적으로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개 추천주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이 따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